완전히 상남자. 형 진짜 완전히 맞죠. 걱정하지 마. 내가 복수해주겠다고. 다리 잘라버리겠다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UFC에 싸우고 있는 코리안 좀비 정찬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좀비 MMA 백승민입니다. 이제 로드 안 뛰는 거예요? 로드 FC에 싸우고 있는 백승민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네, 백승민입니다. 시합을 도대체 언제 하는 걸까요? 그러게 완전히. 지금 이 사태가 빨리 진정이 돼야 되는데 컨텐츠로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백승민 시합 준비기 이런 거. 백승민의 백스테이지에서는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 3년 만인가요? 만 3년은 안 됐습니다. 또 2018년에 싸웠을 때도 2년 10개월 만에 싸웠어요. 그래요? 와. 나도 할 말이 없구나. 나도 3년 6개월 만에 싸웠는데. 네, 아무튼. 네, 오늘은 제가 UFC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수들, 그리고 그 선수들에 대한 일화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좀 UFC 오래 있기도 했고, UFC에서 유명하다는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만나봤는데,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들 탑3, 뭐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첫 번째로는 최근에 경기를 했던 맥스 할로웨이. 맥스 할로웨이가 이번에 케이타. 제가 이 시합을 하기 전에는 사실 쉽지 않은 상대다. 케이타에게도 조금 어느 정도 기회는 많을 거다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그냥. 근데 이제 저는 실력을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압박감, 타이틀전에서 이제 내려오고 어떻게 보면 6위랑 싸워야 되는 이런 압박감을 이겨냈다는 거에 좀 굉장히 많은 존경심을 보내고 있어요. 시합을 준비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압박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수들이 많거든요. 타이틀전에 졌어. 그럼 이 선수한테까지 지면 더 떨어진다 막 이런 압박, 이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할로웨이가 경기를 할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할로웨이가 챔피언인 것 같아요. 챔피언처럼 행동을 하고 뭐 시합 중에서도 그런 멋있는 퍼포먼스를 많이 보이고, 그리고 할로웨이랑 두어 번 만난 경험이 있었는데, 할로웨이가 챔피언했을 때 만났을 때 얘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 누구야, 내가 챔피언이야 막 이런. 이게 다 있어요. 같은 체급의 선수들이면 누구를 만나도 서로의 경계심이 있어요. 신경전. 대표적인 선수들이 제레미 스티븐슨. 걔가 나한테 뭐랬냐면 너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진짜로요? 진짜로요. 사석에서? 이게 언제냐면 한 3년쯤 전에 2017년에 UFC가 한 번씩 가끔 막 모아가지고 네네. 뭐 이런 그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었어요. 할 때가 있었어요. 너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내가 이거 내가 보고 있다고. 너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그런 애들도 있고, 컵스 한슨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좋아서 먼저 가기도 했는데 약간 이런 데 있었는데, 할로웨이는 막 내가 버뮤대즈 시합 할 때였어요. 그때 왔는데 하고 너 잘할 수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런 모습들이 사람을 좀 반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제일 존경하는 이유가 얘는 시합에서 일단 가장 증명을 하잖아요. 모든 시합에서. 일단 포이리에랑 시합을 할 때도 한 체급 위인 선수였지만 저는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맥스 할로웨이가 처음에 누구도 챔피언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선수였잖아요. 하지만 뭐 자기 자신을 끝까지 믿고 이렇게까지 가면서 결국은 챔피언이 됐다가, 그리고 시합이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And everybody who keep telling me that when I'm on my stream and they come to my Facebook, and everybody who tell me I should be training, no, I've been training, baby. That when I play games, leave me alone. I want to play video games. So 너무 멋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거든요. 운동선수라고 운동을 24시간 중 24시간 운동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하는 시간 외에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 휴식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휴식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멋있지 않았나. 자, 두 번째, 더스틴 포이리에. 이게 또 공교롭게 최근에 시합한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꿀 빨아먹는 느낌이 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건 아니고, 포이리에는 일단은 포이리에는 일단 저랑 시합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도 좀 굉장히 멋있었어요. 시합을 하러 가면 그 시합 전날 계속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얘는 좀 차가운 듯이 차갑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얘 시합이 끝나고 나서 호텔에서 이제 와이프랑 안고 울고 있는 모습 봤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거기서 또 뭐라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딴 데 뭘 본 적이 못 본 척했죠. 어떻게 거기서 앉죠 그래. 그리고 끝나고 나서 포이리의 인터뷰들 중에서도 사실 품격이 느껴지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자기는 최고의 컨디션이었지만 그래도 졌다, 내가 더 잘했다, 남들을 인정해주는 모습들 좋았고, 근데 만날 때마다 이제 자기 때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뭐가 있냐면 언젠가는 자기랑 다시 한번 싸우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내가 왜 뭐하러 너를 다시 싸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나는 오케이. 근데 지금은 너무 싸우고 싶어.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프웨이가 너무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일 없지만 나도 만약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좀 내려오거나 해서 맞춰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시합이 끝나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막 맥그리거를 이긴 포이리에를 이긴 그를 이긴 정찬성 그는 대체 이런 말 좀 진짜 제발 좀 더 많이 해주세요. 미치겠어. 올라가 보니까 은간호도 이기시잖아요. 그런 막 아 맞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런 무슨 공식이라고 하죠. 그런 공식들을 자꾸 세우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치면 나도 누구한테 막 지고 막 그쵸. 그 논리로 가면 반대로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뽕에 차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좋았고 팬으로서 너무 멋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이겼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벤슨 앤더슨 가장 많이 만나본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이고 한 달 정도 같이 살아도 봤기 때문에 선수로서 얘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 모든 생활이 집, 가정 그리고 운동 두 가지 다른 게 없어요. 친구도 안 만나. 관장님도 근데 팀메이트 말고 만나십니까? 없죠. 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합이 잡히면 집에 애기 보거나 뭐 집안일 하거나 이런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자기 시합인데도 남들을 먼저 신경 쓰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시합을 가면 되게 이기적이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데 항상 남을 먼저 물어요. 뭐 먹을래? 뭐 할래? 그래서 세컨들도 제발 그만하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런데도 걔는 무조건 몸에 배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근데도 뭐 성적이 또 굉장히 잘 나왔었고 운동을 또 게을리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대한 효심이라고 해야 되나? 효도? 아직 한국 마인드예요. 얘는 마인드가 보통의 미국 사람들은 엄마 아들이라도 약간 그 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완전 한국 마인드. 미국인데도 어머니가 반찬 다 해서 보내시고 엄마 그러지 좀 마 이러면서 막상 할 거 다 해주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조금 한국 사람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너무 멋있다라고 느낀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또 벤슨이 감량하는 방법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달랐어요. 얘는 땀복 입고 감량하기 전날인데 100% 주짓수 스파링을 해요. 3명씩 돌아서 들어오라면서 나도 그때 한번 들어갔다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감량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요즘에 좀 마인드를 많이 바꿨어요. 남들이 이렇게 쉽게 감량을 하는 걸 모습을 보고 드디어 그 고집을 버렸다고 하더라고. 다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외국 선수들만 생각했을 때 이 3명은 이 정도. 형은요? 저는 BUFC인데 괜찮습니까? 상관없어요. 헨리 코랄레스 형. 와! 크롤레스가 있었지. 이제 파이트레디의 헨리 코랄레스 형. 이유는요? 저랑 완전히 반대의 성격. 완전히 상남자. 그 형은 진짜 완전히 맞죠. 약간 인사를 이렇게 하는 스타일. 근데 또 형은 아니에요. 86이에요 저랑. 86이요? 같은 걸입니다. 벨라토르 선수인데 에론 피커랑 싸우는 거 보고 완전히 이 사람은 진짜다. 그때는 에론 피코가 다 이긴다고 할 때였어. 완전히 신이 완전히. 코랄레스 형은 떡밥으로 간 그런 적이었는데 내가 경기장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때 벤슨도. 직접 가시잖아. 그때 난리 났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거 있다. 코랄레스 있다. 코랄레스 막 입고 나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막 하고 있다가 내려와서도 막 안고 난리가 났는데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대기실에 가서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참 이렇게 서 있어. 거울을 자기 모습 보는 거예요. 한 2분, 3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막 혼자 막 꽁충꽁충 대요. 그러다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몰라요. 내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이유를 물어볼지 못하는데 몰라요. 나는 그런 모습조차 보였었어. 상남자다 이 형. 그것도 그거고 일단 제 그 십자스 나가게 한 친구랑 좀 치졸하지만 그치. 브랜든 거츠라고 브랜든 거츠가 덴버. 덴버에서 이제 승민 형이랑 브랜든 거츠랑 스파링을 하다가 걔가 승민 형 십자인대를 나가겠어요. 근데 헨리 코랄레스 형이랑 시합해갖고 시합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콜라스가 자기도 그러면 끊어버리겠다고 다리 잘라버리겠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복수해주겠다고. 저기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겼잖아. 또 그랬다. 팬이었습니다. 멋있다. 뭐 그렇게 뭐 저는 그리고 한 번은 보쿠테츠라고 원FC의 박광철 씨라고 일본 말로 보쿠테츠고 한국 이름으로 박광철 씨인데 거북선 그림이셨구나. 작년인가까지 시합했는데 나이가 거의 40 뭐 중후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도 그렇게 오래 싸우고 싶어서 뭐 그런 마음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엄청 막 이렇게 좀 펀치력도 좋고 이랬는데 요새 경기 보면 좀 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올라간다는 게 실제로 봤습니다 또. 실제로 일본 갔을 때 그 팀에 운동하러 가서 한국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교포신데도. 근데 한국에서 왔다 운동하고 싶어서 왔다 하니까 잘 챙겨주고 예의도 바르게 해주고. 마지막 루크 라콜드 이제 은퇴하긴 했는데 제 약간 뮤즈 비슷하게 생겨서 왼손잡이고 킥을 또 거대하고 또 그거
이거는 또 사실 이 거대한 건 이거 그 자기가 장난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형은 장난 아니잖아요. 형도 한번 사진 찍읍시다. 그라플드. 타일상. 또 뭐 존경하는 선수들 좀 굉장히 많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죠. 사실 그래서 탑3로밖에 나눌 수밖에 없었고 형 같은 경우는 무하마드 알리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 메이웨더, 파키아오 이런 선수들 좋아하기도 하고 맥그리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내 선수로는 뭐 우리 홍준영 선수나 저는 원래 이 해외 선수라는 제약이 없었으면 정찬성, 홍준영 했을 겁니다. 까먹을 뻔했네 나. 순간 지금 내 눈 안 봤으면 까먹었잖아. 근데 이게 또 관장이 유튜브한테 제가 또 정찬성입니다 이러면 그래서 딱 비장의 카드로 홍준영 준비했는데 요즘에 점점 멋있어지고 있어. 아무튼 뭐 오늘은 정찬성이 존경하는 선수 탑3, 백승민이 존경하는 선수 탑3에 대해서 진행해봤는데 사실 순위를 정한 건 아니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계속 싸우는 선수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도전하는 선수들은 누구나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뭐 이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국내 선수 존경하는 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 빼고. 그러면 또 어려운데. 어려워요. 또 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비슷한 부류의 주제를 가지고 또 돌아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